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수가 고맙게 올라준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주유소 2부,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이고요. 자, 희망 복원 위크 두 번째 날이기도 하죠.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차근차근 받아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계좌에 갖고 계신 고민들이 있다면 혼자서만 끙끙 앓지 마시고 저희 주유소에 털어놓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반짝 상승이 나오면서 우리 시청자님들이 갖고 계셨던 시름도 조금은 덜어놓으실 수 있었던 하루가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워낙에 지수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내 종목 소생시킬 수 있을까, 다시 복원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세 가지 방법, 어느 방법이든 활용을 하셔서 종목에 대한 고민 남겨주시면 최대한 성심성의껏 접수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번호 먼저 안내를 해드릴게요.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가장 빠르게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자, 혹시나 전화가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문자도 열어뒀습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 남겨주시면 역시 저희가 최대한 접수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의 유튜브 채팅창은 언제나 열려 있죠.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셔서요.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세 가지 남겨주시면 역시나 저희가 최대한 접수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세 가지 방법 충분히 활용하셔서 종목에 대한 고민 하나하나 털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분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하게 될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파트너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파트너님 오늘 시장 오랜만에 또 반등이 나와줬어요. 자, 어떻게 보셨어요? 지난주 화요일 날에 이제 여기 나와서 시장이 좀 조정받으면 저점 매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계속 시장이 좀 밀렸었죠. 좀 빠지긴 했는데 드디어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좀 매수를 좀 해주는 흐름이 좀 오늘 좀 강하게 좀 나와서 좀 기대를 해봤는데 일단은 모르겠어요. 일단은 미국 시장이 오늘 올라줘야 되는데 일단 나스닥 선물은 별로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시장은 반등이 시작된 거는 맞아요. 자, 한번 잠깐 보면 미국 시장 먼저 보게 되면요. 미국 시장 지금 나스닥 선물이 1%대 약세이고 뭐 다우 선물도 0.8% 약세이기는 하지만 1% 정도 빠진다 그래서 저점이 깨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미국 시장 나스닥, 다우존스도 뭐 0.8% 빠진다 그래서 3만이 깨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요 부분을 일단은 좀 지켜볼 필요는 있고 미국 시장은 장 시작하고 난 이후에서 장 끝까지 살펴봐야 됩니다. 장 초반에서는 빠졌다가 장 후반에서 오를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이 자리를 좀 지지를 하고 있다가 오늘이든 내일이든 이렇게 위쪽 방향으로만 올라가 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럼 미국 시장은 당분간 조금 반등을 주는 그런 이제 느낌으로 이제 시장은 좀 올라서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도 거기에 맞춰갖고 기분 좋게 박스권에서 반등으로 위로 위쪽으로 워낙 못 갔기 때문에 그래서 2,400가 2,500, 뭐 잘 가면 2,600으로 오를 수 있을 그러니까 미국 시장만 올라와 주면 미국 시장이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나라 시장의 키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만 올라와 주면 되는데 일단 나스닥 선물이 좀 별로기는 해요. 또 일정을 보게 되면 이번 주 목요일 날에 FOMC 의사록이 있으니까 내일이 수요일이죠. 그러면은 수요일, 목요일 전까지는 그렇게 큰 변동성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제 지금 미국 시장 지금 차트 흐름을 보면은 오히려 FOMC 의사록 발표 때쯤 해갖고 오히려 윗방향으로 튈지도 모르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럴 생각이 없으면은 내일 당장 깨거나 아니면 벌써 깨졌을 텐데 여기를 지지하는 걸 보면은 이번 주 목요일쯤 FOMC 의사록 때 뭐 별로 뭐 이게 호재거리 이슈들은 없어요. 근데 뭐 뉴스라는 거는 나왔을 때에서 생각보다 덜 나쁘면 그게 또 호재로 되는 거니까 뭐 그렇게 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6월 13일 날 다음 주죠.
7월 13일 날, 7월 13일 다음 주에서 소비자 물가지수, 요거 CPI 지수 이제 좀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7월 26일 날 FOMC 회의, 요것도 중요할 건데 우리나라는 또 자체적으로 이번 주 목요일 날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실적 잠정 발표가 나옵니다. 근데 그걸 앞두고 어쨌든 미국 시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여기만 안 깨면 돼 미국 시장 저점을. 오늘 수급이 좀 의미가 있도록 매수세가 좀 들어왔어요.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2,700억 정도를 들어왔는데 지금 프로그램에서 2,800억 가까이 들어왔거든요. 코스닥만. 그리고 지금 기관들도 813억을 들어왔고 금융 투자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계속 주식을 좀 팔아내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오늘 업종의 대표주들의 반등세가 나왔는데 일단 제약주가 좀 강했고요. 그다음에 IT 섹터가 오랜만에 좀 강했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 나오는 이 반등의 이 흐름은 뭐 심심해서 반등 준 게 아니고 확실하게 당분간에 좀 바닥을 잡고 어느 정도 반등을 물론 나중에 뭐 언젠가는 또 떨어지긴 하겠지만 지금은 좀 반등에 좀 초점을 맞춰놓고 내일도 모레도 매매적인 관점에서 그 수익률 게임으로 좀 다가가야 되는 시장이 아닌가. 위험해서 지금 도망가는 시장보다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일단 미국 선물 지수가 별로 안 좋아서 일단 내일은 우리나라 시장이 뭐 급락은 안 하겠지만 일단 미국 시장에 맞춰가지고 조금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다 정도의 좀 느낌으로 좀 가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시장은 오늘 수급은 돌아섰습니다. 일단 수급은 좋아졌으니까 많이 빠졌던 종목들 위주로 일단 낙폭과대로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그 부분에서 좀 궁금한 종목들이 있거나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질문을 주시면 그거를 단기적으로 어디까지 보면 되는 건지 뭐 이런 이제 상담들을 오늘 이 시간에서 한번 해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외인과 기관 매수도 들어와 줬고 현재 나스닥 선물지수 좋지는 않지만 오늘 밤 그리고 미국 시장도 봐야겠지만 우리 시장 반등이 시작된 것은 맞다고 보여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단기적으로 대응해야 될지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오늘 종목 상담을 통해서도 이정수 파트너가 충분히 대응을 해주시겠지만 조금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혹시나 종목 상담을 못 남기신 분들 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정수 파트너의 노란톡방 입장할 수 있는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이정수 파트너의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자, 이정수 파트너가 시장을 어떻게 예측을 또 해주실지 노란톡방에서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셔도 좋겠네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자로 보내주신 상담 내용인데요.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고민 남겨주셨습니다. 매수가는 21,900원이고요. 비중은 30%로 비중이 꽤나 큽니다. 자, 그나마 다행인 건 오늘 대우조선해양 흐름을 볼 때 오늘 보합 마감을 했습니다만 22,200원으로 우리 시청자님 지금 현재 수익권에 접어들고 계시다라는 점일 텐데요. 자, 대우조선해양 오늘 흐름 보면 어제 종가보다 조금 계속 아래쪽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도 매도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늘 시장 흐름이 좋았던 것에 비해서 대우조선해양은 함께 움직여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자, 우리 대우조선해양이 고민이신 시청자님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까요? 자, 조선주들이 최근에 안 빠지고 올라갔어요. 이거 올라갔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위치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그 나토 정상회의 때에서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중국을 패싱하고 그다음에 러시아에도 책임을 묻겠다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지금 러시아가 발끈을 해서 지금 수주들을 막 취소하는 막 기사들 여러분도 보셨을 거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해서 시장에 이제 조선주들이 얼마나 급락을 하고 얼마나 빠질 건가 다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급락하지는 않더라고요. 원래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당일로서도 한 10에서 15% 정도 빠져야 되고 오늘도 10에서 15%에서 한 총 20%에서 25% 정도 빠져야 좀 정상인데 별로 안 빠집니다.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어제 마이너스 5%로 끝났고요. 오늘은 보합으로 끝났네요. 그렇죠? 오늘 0%로 끝났는데 그 생각보다 수주 취소에 대한 뭐 그런 영향에서는 그렇게 크게 반응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 좀 보여지는데 수급은 지금 외국인들이 계속 좀 매도를 하고 있고 기관들이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이 기관들이 계속 이렇게 들고 있으면 반등을 줍니다. 기관들이 계속 계속 매수를 해주거나 지금 들고 있으면
근데 지금 얘네들이 만약에 여기서 매도로 가세를 다시 한다 그러면은 이제 후폭풍으로 뉴스에 별로 반응하지 않고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들이 계속 매수를 해주는지 내지는 계속 보유를 해주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지금은 아직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가지고 있어도 될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지금 뭐 강하게 위로 올라가기에는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그렇게 지금 당장은 막 많이 안 사주거든요.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고 삼성중공업도 최근에 수급이 좋아가지고 그동안에 계속 좋았는데 오늘 보면은 기관들도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샀죠. 그래서 지금 수급이 좋기 때문에 이게 버텨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수급이 계속 좋은 상태에서 움직이면 조선주들이 이 고점을 돌파하고 움직인 데는 뉴스하고 상관없이 수급의 힘으로 수급은 뭐냐면 돈의 힘으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그냥 뭐 악재가 나오든 뭐 수주 취소가 되든 뭐 러시아가 뭘 하든 간에 상관없이 열심히 사준다라 그러면 주식이라는 거는 누군가가 사면 올라가는 거고 팔면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럼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작정을 하고 엄청나게 사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시가총액이 5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5조를 들고 이걸 사주겠다. 그러면 삼성중공업은 아니 회사를 살 정도로 5조를 들어가면 당연히 이게 10만 원, 20만 원 가겠죠. 그래서 그 정도로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면 당연히 올라가는 건데 만약에 그 이슈에 매도세가 나오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급을 좀 잘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초반에 얘기했듯이 조선주들은 최근에 6월 달에서 시장이 흔들릴 때에서 하나도 안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지금 낙폭과대 종목들이 반등을 주는 데 있어서 제일 불리한 종목이에요. 지금은 어떤 종목이 유리하냐면 말 그대로 고점에서 30% 빠져 있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우조선해양이 여기서 이 시장에서 유리하려면 여기 있으면 안 되고요. 한 30% 빠진 자리니까 한 요 정도. 얘가 15,000원 쪽에서 이렇게 쭉 떨어졌다면 좀 유리했겠죠. 15,000원 있었으면 17,500원, 2만 원 쪽으로 반등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텐데 이미 좀 반등이 좀 나와 있으니까 급락은 없더라도 박스권에서 좀 지지부진한, 좀 지루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수익권에 계시는데 갖고 있다가 수급이 굉장히 좋아서 다시 조선주식 고점을 돌파한 흐름이 나오면은 그냥 가져가시면 되지만 하루 이틀 가져가 봤는데 뭐 조선주도 움직이지도 않고 계속 이 상태에서 박스권에서 지지부진하면 지금 제약주도 굉장히 강합니다. 오늘 보면은 제약주가 제일 강했던 것 같아요. 섹터들이, 종목들이. 그래서 차라리 제약주로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그동안 안 움직였던 IT 섹터. 그래서 지금 제약주 IT 섹터가 오늘에서 참 움직임이 좋았는데 이유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교체하시는 게 얘보다는 좀 답답함이 좀 덜하지 않을까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우조선해양 수급이 관건일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기관들이 계속 보유해주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자, 하지만 강하게 위로 올라가기에는 어려워 보인다는 말씀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수급이 나오면서 치고 올라주면 홀딩하는 관점으로 가지고 가시고 흐름이 계속 지지부진하다면 더 강한 흐름이 나오는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것도 생각해 보시는 게 방법이 될 것 같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고민,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고민 상담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저희 전화번호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릴게요.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가장 빠르게 이정수 파트너에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볼게요. 자, 매지온에 대한 고민 남겨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9,000원이고요. 비중이 50%로 굉장히 큰데 매지온도 지금 현재 수익권에 있으시네요. 매지온 오늘 흐름 보면 14.75% 상승이 나와줬고 19,450원에 종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비중은 상당히 크지만 약수익권에 접어드셨어요. 매지온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까요? 자, 매지온 비중이 좀 많으신데 일단은 많이 빠졌다가 지금 오늘 좀 들어줬거든요. 일단 나빠 보이지는 않나요? 나빠 보이지는 않는데 오늘 14%나 굉장히 강하게 올라갔네요. 또 네. 많이 빠져서 그렇거든요. 지금 제약바이오가 오늘 장 끝나고 나서 오늘 상승했던 종목들을 쭉 살펴봤더니 특징적인 종목이 한 179개가 나왔습니다. 특징적인 종목이 179개. 원래 이게 평소에 장이 별로 안 좋을 때 특징적인 종목이 한 30개에서 50개 정도만 나오는데 179개 나왔다는 얘기는 오늘 특징적으로 볼만한 종목들이 많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섹터의 종목이 바로 제약바이오입니다. 얘도 이제 그쪽 섹터인데,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섹터들이 오랜만에 지금 강세를 보여주는데 내일도 좀 강세가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낙폭과대 종목들에 따른 이제 반등인데 얘가 그래서 그거예요. 그래서 낙폭과대 많이 빠졌고 오늘 거래가 살짝 실렸는데 여기 앞에 너무 대량 거래가 있어서 이 거래가 안 보여서 그렇지 이게 거래가 실린 겁니다. 이게 크게 보면 거래가 실렸죠. 그래서 오늘 천양봉에 장대양봉에 거래 실린 천양봉입니다. 굉장히 강한 거거든요. 저쪽에 숨겨져서 그렇지. 그래서 거래가 많이 실렸고 14%면 장대양봉이 맞고요. 그래서 이 강세는 좀 더 이어지겠다. 그래서 잘 가면 25,000원까지도 갈 수 있어 보이는데 일단은 2만 여기가 22,000원 라인인데 22,000원 라인에서 강하게 위로 그냥 가볍게 가는지 안 가는지 정도만 체크를 하시고 어차피 지금 수익 중에 계시니까 좀 더 욕심을 내셔갖고 25,000원까지 꼭 25,000원이 끝은 아닙니다. 정말 좀 무리해서 좀 간다 그러면 4만 원도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이게 왜 무리하냐면 이게 4만 원을 가면요. 지금 자리에서 4만 원 가면 100%예요, 100%. 100% 올라간다는 얘기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표치로 따지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많이 빠진 거에 좀 무리해서 이쪽까지 가면 100% 올라오지만 이건 거의 저는 불가능하다 봐요. 확률로 따지면 열로 올라가는 확률은 5% 미만. 그러니까 5%라는 확률은요. 동전을 100개를 가지고 던져요. 그럼 앞뒤를 가지고 던지는데 뒤가 5번 나오면 그게 95%의 확률입니다. 아니, 그냥 그 5%의 확률입니다. 그렇죠? 5번 나오면. 그러니까 대부분은 여기까지는 어렵다는 얘기 한마디로.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가기는 어려워 보이고 근데 지금 25,000원까지는 그래도 도달을 할 수 있어 보이니까 일단 1차 목표치 22,000원, 2차는 25,000원. 일단 좋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오랜만에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물론 그간 낙폭이 굉장히 컸던 메지온이기는 한데 오늘 장대양봉의 거래량도 많이 실렸어요. 따라서 이 강세는 조금 더 이어질 것 같다라고 보고 계십니다. 자, 22,000원 라인에서 더 위로 가는지 여부를 보시면 좋겠고 따라서 1차 목표가는 22,000원 보시고 2차 목표가는 25,000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메지온에 대한 상담도 진행을 해드렸는데요. 저희 전화번호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가장 빠르게 이정수 파트너에게 상담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리면서 자, 계속해서 전화 상담으로 바로 이어가 볼게요. 자, 지금 시청자님과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이 고민이 되세요? 예, 남선 알미늄이요. 남선 알미늄이 고민이시고 자, 지금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4,000원대고요. 네. 예, 비중은 20%요. 네, 4,000원대에서 정확한 가격대 혹시 알고 계실까요? 잠시만요. 제가 아까 해놨는데 방금 또 이게 달라져서. 네. 예, 4,000원에 어떤 몇백 원대까지만인지도 혹시 이야기를 해주시면 4,493원. 네, 4,493원에 매수를 하셨고 비중은 네네. 20%이시고요. 네네. 자, 지금 남선 알미늄 고민이 그동안 상당히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지금 2,105원의 종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고민이 되세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많이 전에 비해서도 많이 빠졌으니까 50% 이상이 빠져갖고 지금. 네. 예, 기다릴 수는 있는데, 네, 정고점 회복할지, 원금 언제나 될지, 그게 이제 가장 궁금한 거거든요. 네, 혹시 뭐 손절보다는 본전을 도달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하신 예. 것 같아요. 예. 네,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은 어떤 부분이 궁금한지 들었는데요. 놀라지 마시고 저는 있는 사실만 얘기하고 보이는 대로만 얘기합니다. 예. 네, 일단 남선알루미늄 4,493원이면은 거의 최고점이거든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최근. 네네, 최근에서는. 네네. 그러니까 올해의 최고점이에요, 한마디로. 네, 올해. 예. 올해 최고점이고 작년에서도 거의 최고점 라인에 있는 위치이고 차트를 보면 그 자리를 올라올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이러면은 상승장이 찾아와야 되는데 지금 하락장이고 또다시 하락을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4,493원으로 올라가는 건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대신에 지금 좋은 부분은 지금 철강주들도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현대제철도 그다음에 일부 이제 비철금속 얘도 마찬가지고 얘네들도 반등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와요. 그래서 지금 잘 올라오면 2,500원 보거든요.
조금 올라오면 2,200원, 2,300원 보고. 근데 2,200원, 2,300원 혹은 잘 올라 2,500원 정도로 간다 그래서 전혀 나아지는 게 없어요. 그렇죠? 손실이 네네. 마이너스 53%에서 2,300원 가야 마이너스 48% 되는 거니까 예. 뭐 별 차이가 없죠. 2,500원 가야 마이너스 44%인데 그래서 일단은 추가 매수는 되시는데 추가 네네. 매수를 한다 그래서 이게 수익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한 2,500원에 왔을 때에서 추가 매수한 부분들만 잘 정리를 하는 정도만 충격을 그러니까 깨진 폭을 좀 줄이는 정도의 기대감으로 이 종목을 보유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나머지 뭐 물린 건 어쩔 수 없이 가져가다가 이제 한 3,000원 정도 왔을 때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받아보시는 게 좀 나을 것 같거든요. 아, 네. 그리고 시간이 이게 오래 2020년도에 최고가 7,000원, 거의 8,000원대였었는데 그게 8,000원인지 한번 차트 한번 볼게요. 그게 몇 년 만에 온 거냐면요. 2년. 아니요. 98년도 만에 온 거예요. 이거 2년 전에 왔지만 98년도서부터 7,900원까지 가는데 98년도서부터 움직인 거니까 몇 년이야? 이게 한 네. 30년 걸렸나요? 한 20년? 8년. 그러니까 98년도에 89원이었어. 그러니까 가격이 바뀌어서 그래. 뭐 권리락하고 막 해갖고 이제 가격이 바뀐 건데 차트를 보면 그 네. 가격이 올라오기까지 20년이 넘게 걸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고점에서 이제 2년 빠졌으니까 따지고 보면 똑같이 보면 떨어질 날이 지금 20년 넘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고점에서 네. 지금 7,900원에서 지금 이만큼 빠졌다고 이게 너무 많이 빠졌다 이게 아니고 네. 바닥에서 이만큼 올라갔다라 생각하면 무지막지하게 올라간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렇죠? 그래서 네네.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뭐 7,900원 못 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도 물린 거는 4,900원대인데 네. 반등 줬다가 또 떨어지고 뭐 나중에 더 떨어지고 해갖고 나중에 뭐 1,000원으로 내려가는 일이 있더라도 뭐 회사는 안 망할 거니까 쭉 빠진 다음에 시간이 뭐 1년이든 3년이든 5년이든 지나다 보면 다시 4,000원 쪽으로 갈 것 같아요. 4,000원 쪽으로 갈 것 같으니까 나중에 네. 이제 물려 있는 부분들은 4,000원 쪽에서 나중에 정리를 해보시고 지금 네. 당장은 추가 매수해서 2,500원 정도, 2,500원도 작은 수익 아니에요. 2,500원이면 여기서 18% 정도 수익인데 네. 추가 매수해서 추가 매수한 부분만 2,500원 정도에서 팔아주시고 뭐 나머지 분들은 뭐 3,000원 쪽에서 뭐 손절을 한번 노려보시든가 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걸 너무 비싸게 사서 그래요. 이거를 적당히 대충 한 3,000원에서 물렸으면 어떻게 한번 빠져나올 수 있는 극약 처방이라도 내려볼 텐데 네. 이건 뭐 작년하고 올해 최고점에 물려버리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남선 알미늄에 대한 고민 상담 진행을 해봤는데요. 사실 우리 시청자님의 고민은 본전에 다시 도달을 해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가 올해 최고가 수준이었기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았고 또 앞으로도 조금은 힘든 시간 버티셔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래도 4,000원까지는 가질 수 있을 텐데 시간은 좀 걸릴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남선 알미늄에 대한 고민 만나봤고요. 다음 시청자님 바로 빠르게 만나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혹시 TV 볼륨이 켜져 있을까요? 아니, 지금 껐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이 고민이 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예, 아주 스틸인데요. 네, 아주 스틸 매수를 하셨고 매수가랑 비중도 알려주시죠. 매수가는 17,000원대에서 했다가 조금 물타기를 해서 지금 15,500원 선이에요. 네. 비중은 60%고요. 아, 물타기를 하는 과정에서 비중을 조금 더 많이 실으셨나 봐요. 네. 네, 지금 아주 스틸이 1,200원의 종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 되세요? 이 회사 자체가 괜찮은지, 처음에는 괜찮다 해서 들어갔는데, 네. 제가 매수를 하고 나서부터 계속 빠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궁금해서, 앞으로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갈지 전반적인 게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네, 저희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것도 이제 철강 섹터인데 네. 많이 빠졌네요, 그렇죠? 네. 자, 많이 빠졌으니까 빠진 거에 따른 반등은 좀 나올 거예요. 만약에 깨지지 않고 지금 이제 추가 매수라든지 아니면 신규 매수를 들어가는 자리라면 저는 괜찮은 자리라고 보이는데 아쉽게도 물린 자리가 15,500원이면은 6월 초거든요.
근데 물론 물타기에서 가격이 그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제가 6월 2일서부터 시장 박살날 거니까 현금화대응하라고 아주 그냥 고래고래 소리치면서 맨날 얘기했던 제가 바로 욕인데 이때에서 이걸 손실을 조금 피했다면 그 현금화했던 걸 지금에서 좀 들어갈 자리가 아닌가. 그러니까 그게 좀 아쉬워요. 여기서 안 깨지고 이거 지금 여기서 빠지는 게 지금 34%인데 34%안 깨질 수 있었거든요. 충분히. 왜냐면 제가 아침에 실전 매매정수에서 시장 박살날 거니까 2,600 깨지면서부터 해서 2,550 깨지고 그러면 종목들이 쏟아지러 내려갈 거고 기본적으로 30% 심하게는 40% 박살날 거기 때문에 현금화라 그랬었는데 뭐 못 들었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지금 자리는 이제 이중 바닥형 비슷하게 만들어지면서 이제 여기서는 신규 매수 내지는 추가 매수가 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반등 나오면 1차는 11,000원이고요. 2차는 12,000원 정도로 보이지 일단은 15,000원으로 가는 거는 쉬워 보이진 않아요. 여기서 15,000원 가면 50%를 가야 되는데 거의 불가능하다 봅니다. 지금 장세에서는. 그래서 한 11,000원과 12,000원의 목표치, 뭐 잘 가면은 13,000원 정도까지만 보시면서 추가 매수 내지는 신규 매수도 뭐 가능한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회사는 실적을 보니까 뭐 위험한 회사는 아니에요. 왜 빠졌냐면 그냥 장이 빠져서 빠진 거예요. 그래서 실적을 보면은 회사가 망할 회사는 아닌데 망할 회사가 아니더라도 장이 빠지면 주식은 거의 대부분은 떨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실적은 작년 대비 반토막 나기 때문에 뭐 떨어졌다 그래도 뭐 할 말은 없는 거지만 어쨌든 장이 빠져서 빠진 거지 회사가 뭐 망할 것 같아서 빠지는 건 아니라서 뭐 장기 투자로 보유하셔도 되긴 되는데 올라온다라는 보장은 없다라는 거 그거까지도 알고 계셔야 돼요. 네, 지금 물타기를 좀 더 추가 매수 좀 더 한 게 괜찮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지금 많이 빠진 종목들이 반등을 주기 때문에 얘도 많이 빠졌잖아요. 지금 고점에서 지금 34% 정도를 빠졌고 최근에 이 정도 빠졌으면 바닥에서 5% 10%는 기본적으로 반등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가 되시는데 근데 굳이 뭐 사기 싫은데 추가 매수하기 싫은데 안 사셔도 돼요. 대신에 15,000원은 가기는 어렵다는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아주스틸이 고민이셔서 연락 주셨던 우리 시청자님이신데 좋은 이야기를 해드리면 정말 좋았을 테지만 지금 종가가 1,200원입니다. 이 자리는 신규 매수 또 추가 매수가 가능한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회사는 실적을 볼 때 위험하지는 않은데 일단 여력이 된다면 지금 자리에서 추가 매수 조금 더 해보셔서 평단가를 좀 낮추신 후에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나오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문자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전화 상담이 가장 빠르다는 점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릴게요. 전화번호는 02-3153-2611번 또는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가장 빠르게 전화 상담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면서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에 고민이 되세요? 현대위아예. 네, 현대위아가 고민이시고요. 자, 현대위아 매수가랑 비중도 알려주시죠. 매수가 75,600원, 비중 30%요. 네, 매수가는 75,600원이시고 비중은 30%이시고요. 예, 지금 종가가 54,800원이잖아요. 네. 어떤 부분이 가장 크게 고민이 되세요? 제가 이거 몇 번 물을 탔는데요. 네. 제가 샀는 가격까지는 올 수 있을지, 안 그러면 적당한 선에서 손절을 해야 할지. 네. 혹시 지금 가격에 도달을 할 수 있을지, 매수가에 도달을 할 수 있을지가 가장 고민이시고 만약에 못할 것 같다 하면 손절 라인은 어느 정도 잡고 가는 게 좋을지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예, 네, 저희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더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 75,600원. 사실 이제 꽤 그래도 되셨어요, 보니까. 물타기까지 하셨다 그러면은. 예, 물타기도 하고 했습니다. 뭐, 최초 매수 가격은 뭐 9만 원 이상이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예, 그래요. 일단은 뭐 빠지니까 이제 물타기를 이제 계속 하게 되는 거는 뭐 대부분이 다 그렇게 하니까 한데 이제 위치가 별로 좋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최근에 바닥에서 많이 올라갈 때 그리고 지금 현대차, 기아차도 힘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물타기를 시도를 한 건데 일단 반등은 나오기는 할 겁니다. 근데 지금 시장 지수가 그렇게 목표치가 엄청 크지는 않아요. 뭐 잘 가야 뭐 2,500이고 못 가면 2,400인데
지금 뭐 현대차든 기아든 현대이하든 거래소에 그래 시가총액 큰 업종의 대표주잖아요. 예. 결국은 지수가 강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면은 삼성전자도 가면 안 되고 제약주도 가면 안 되고 건설주도 가면 안 되고 그냥 자동차만 가면은 많이 갈 수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최근에 보니까 자동차가 힘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동차의 힘이 좀 떨어지고 움직이는 게 최근에는 조선주하고 건설주가 강하게 움직였고 그리고 오늘하고 어제하고 오늘에서는 제약주가 좀 강해요 또. 그러니까 제약주가 강해버리니까 현대차가 거기다 지금 IT도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 좀 반등을 주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대차가 올라가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현대이하도 마찬가지고 기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포지션을 볼 때에서는 얘네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기에는 조금 힘들어 보이고 적당한 수준에서 올라갔다가 이제 멈출 것 같은데 7만 원만 가도 손절을 해보기에는 괜찮은데 이제 7만 원으로 과연 갈 수가 있느냐가 이제 관건이에요. 예. 좀 약하니까 그래서 한 6만 원은 갈 수 있다고 봐요. 6만 원 정도는 뭐 어렵진 않으니까 바로 위에 있어서 그래서 6만 원이 1차 목표치고 2차는 6만 2,500원으로 보이고 그 이상부터가 조금 힘겨운 자리인데 물린 게 지금 뭐 작지가 않다 보니까 7만 5천 원이니까 62,500원, 6만 원 거기에서는 손절하기보다는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보유를 하셔서 버텨보시고 손절을 좀 감행을 하신다 그러면 6만 5천 원에서 7만 원 사이가 좀 적당한 것 같아요. 손절할 거라면. 그래서 한 6만 5천 원에서 7만 원까지 한번 버텨보시고 어쨌든 시장 상황은 반등을 주고 있는데 지금 건설주가 오히려 얘보다 더 강한 것 같고 조선주도 얘보다 강해요. 지금 수주 취소가 나왔지만 수급만 보면은 조선주가 얘보다 좀 강하거든요. 근데 지금 다크호스로 지금 제약주가 굉장히 강합니다. 셀트리온도 장난 아니에요 지금. 뭐 셀트리온부터 해서 한미약품, 뭐 녹십자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강세를 오랜만에 주고 있는 이 상황에서 현대차가 치고 갈 그 틈바구니는 없어 보여갖고 그래서 조금 보수적인 좀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는 게 저의 의견인데 한 6만 5천 원만 올라와도 한번 다시 한번 더 전화를 주시거나 손절 고민을 한번 다시 해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 전혀 나쁘진 않지만 다른 애들이 워낙 얘보다 강하다 보니까 지수는 폭등할 생각은 없는데 라는 부분에서 일단은 설명을 드린 거니까 혹시나 갑자기 막 자동차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인다 그러면 저도 생각이 좀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 오늘 갑자기 20% 폭등한다. 그러면 꼭 다시 한번 더 상담을 받고 해결을 하시는 게 좋다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좀 약한 업종의 대표주의 성격을 갖고 있으니까 적당한 반등을 노리면서 손절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 보이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적당한 반등을 노리면서 손절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현대위아 지금 반등은 나올 것 같은데 시장 역시 반등의 목표치 자체가 크지가 않죠. 따라서 6만 원까지는 갈 수 있을 텐데 2차 목표를 잡는다고 하더라도 62,500원까지 볼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손절을 만약에 하신다면 6만 5천 원에서 7만 원 선까지는 버텨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지금 그보다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 섹터들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눈을 돌려보시는 건 어떻겠나라는 이야기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현대위아에 대한 고민 갖고 계신 우리 시청자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시청자님도 바로 만나볼게요. 자,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에 고민이 되세요? KG 스틸요. 네, KG 스틸이 고민이시고 매수가랑 네. 비중도 알려주시죠. 24,500원이고요. 네. 비중은 15%입니다. 네, KG 스틸 매수하셨고 24,500원에 비중은 15%이시고요. 예. 네, 지금 KG 스틸이 13,350원이잖아요. 예. 어떤 게 가장 고민이 되세요? 그러니까 이 KG 스틸이 지금 쌍용차 인수도 확정이 됐고 이러니까 굉장히 호재권이 많은데 반등 가능성이 있는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호재권은 네. 너무 많아요 지금. 뭐 쌍용차 인수권도 확정됐으니까 이거 아주 크게 호재권인데 이거 거의 뭐 주가는 반틈 가까이 하락이 되니까 이게 굉장히 좀 의문이 많더라고요. 네, 일단 굉장히 종목에 대한 애정도 있으시고 또 종목을 굉장히 골라서 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계속 빠지고 있다 보니까 고민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예. 자, 저희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KG그룹, KG스틸. 예. KG그룹이 뭐 매년 뭐 회사를 여기저기 인수를 많이 해요.
예, 그렇죠. 그래서 뭐 이데일리라는 회사도 증권방송사인데 거기 KG그룹이거든요. 예, 예. 제가 거기 있다가 왔기 때문에 뭐 거기 있는 대표도 만나봤고 알아요. 예. 어쨌든 그래서 거기 있는 대표님이 뭐 이쪽 저쪽 그 회사에 대해서 많이 인수도 많이 하고 뭐 그런 이제 욕심도 많으시고 그래서 좀 그래요. 그래서 KG그룹이 KG 이니시스 알짜 기업들도 많고 회사가 잘 굴러가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쌍용차 인수 얘기 저는 인수 안 할 줄 알았는데 인수를 했네요. 어쨌든 이슈는 나왔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세력 그러니까 어쨌든 KG그룹에서도 뭔가 그 여기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을 거고 당연히 세력들도 지분을 어느 정도 가져가면서 그 이슈에 뭔가 반응을 좀 보여야 되는데 시큰둥하다라는 얘기는 별로 거기에 움직임을 크게 주지 않겠다라는 의도 같거든요. 예.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오늘 장이 굉장히 좋았는데 2.6% 반등은 조금 제가 봐도 좀 너무 약했어요. 거래도 없고. 근데 지금 그래도 철강 섹터들이 강했죠. 예.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으니까 반등은 나옵니다. 많이 빠졌으니까 고점에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은 나오는데 이게 16,000원하고 18,000원을 넘어가기에는 좀 힘겨워 보여요. 예. 근데 지금 매수 가격이 한 대부분 물리면은 한 최고점만 아니었다면 18,000원 한 2만 원 정도에서 물려도 지금 비싸게 물린 건데 거기 비싸게 물린 사람들도 뭐 어떻게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단가를 낮춘 다음에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을 써볼 텐데 24,500원이면은 이게 지금 철강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근데 이게 지금 내가 기업 자체가 이제 어떤 견실하다고 보고 아주 장기적으로 몇 년을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하면은 가능하겠습니까? 막 3년, 4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그래요. 뭐 3년, 4년 뭐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은 매수 가격으로는 올라올 수 있죠. 그러니까 길게 보고. 근데 지금 셀트리온도 뭐 실적이 나빠서 고점에서 반토막 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듯이 아무리 기업이 실적이 좋더라도 시장이 빠지면은 빠져요. 그래서 길게 보셔야 돼, 말 그대로. 길게 보셔야 되고 워낙 바닥권역에 있는 종목이니까 만약에 시장이 재차 뭐 다시 하락해서 더 떨어지는 있더라도 길게 보고 가셔야 되고 길게 보면은 매수 가격 이상으로는 저는 올라온다고는 보고 있어요. 장 전체가 상승할 때는 올라간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시장이 빠질 만큼 또 다 떨어지고 예를 들어 뭐 지수가 뭐 2,000이 깨지고 뭐 1,500으로 예전에 코로나 때 한 1,400까지 떨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도 뭐 얘가 안 떨어지진 않겠죠. 떨어지겠죠. 얘도 반토막 나겠죠. 근데 그런 흐름을 다 겪고 나면은 바닥에서 몇백 프로 혹은 몇천 프로 올라가면서 뭐 24,000원이 아니고 뭐 4만 원도 저는 간다고 보고는 있어요. 길게 봤을 때. 예, 그럼 일단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야 그렇죠.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고 만약에 보신다라 그러면 수익에선 빠져나오실 수가 있다. 근데 지금은 단기적으로만 봤을 때에서는 잘 봐야 2만 원 정도고 못 보면은 한 16,000원 정도가 16,000원, 18,000원, 2만 원 여기가 1차, 2차, 3차 목표치가 아닌가라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기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그렇죠. 장기적으로 보셔야 돼요. 예.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KG 스틸이 고민이셨던 우리 시청자님이신데 단기로 보신다면 사실은 목표가가 16,000원, 18,000원, 2만 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슈는 나왔는데 반응이 나오지 않아서 굉장히 답답해하셨던 우리 시청자님이세요. 오늘 반동도 추가로 다소 약한 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장기로 가져가 보실 생각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매수 가격의 도달을 다시 해주려면 중장기로 보셔야 한다는 말씀을 이정수 파트너도 해주셨고 우리 시청자님도 매수가까지 기다려보시고 또 그 이후까지 기다려보신다면 이정수 파트너는 4만 원까지도 가능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KG 스틸이 고민이셨던 우리 시청자님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희 전화번호 한 번 더 안내를 해드릴게요. 02-3153-1611번 또는 1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 이렇게 가장 빠르게 이정수 파트너와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02-3153-1611번 또는 1612번입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전화 주신 시청자님과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떤 종목에 고민이 되세요? 네, SK 바이오사이언스고요. 네. 15만 5천 원이고요. 네. 30%입니다.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매수를 하셨고 15만 5천 원에 30%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사실 SK 바이오사이언스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왔잖아요.
예. 네, 앞으로 조금 더 매수가까지 도달할지가 궁금하신 걸까요? 아니면 어느 가격에서 청산을 해야 될지가 궁금하신 걸까요? 그것도 있고 저번에 그 우리나라에서 1,000만 원 미리 그러니까 1,000만 주를 미리 매입했을 때 네. 15만 원대 초반까지 올라왔다가 9만 원대까지 다시 내려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제가 갖고 있던 거에서 한 몇 프로를 그냥 팔고 이렇게 했었는데 9만 원대까지 내려가는 거 보니까 너무 좀 그래서 네. 예전에 이렇게 이게 내려갈 때 나중에 상승세하면 19만 원까지 이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전문가님이 한 5, 6개월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것이 좀 궁금해갖고요. 네, 목표가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자, 일단 SK 바이오사이언스 제가 예전에 한번 상담해드렸던 적이 있나요? 아닙니다. 다른 아니요? 분한테. 다른 분이? 예, 예. 그래요. 어쨌든 뭐 빠졌다가 올라가는 부분들은 저도 뭐 비슷하게 보고 있어요.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부분을 보고 있는데 그동안 계속 빠졌던 흐름에서 이제 드디어 좀 거래가 시면서 반등을 주고 있는 흐름이라 뭐 지금 당장 뭐 19만 원까지는 다시 올라오겠느냐 하면 조금 그게 되게 뭐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뭐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도 않아요. 딱 보니까. 어쨌든 지금 15만 5천 원, 거기까지는 도달을 할 것 같고요. 최근 예. 들어서 지금 제약바이오가 그냥 강한 게 아니고 굉장히 수상하게 굉장히 강하게 강합니다. 좀 말이 좀 이상하죠? 굉장히 강하게 강해요, 지금. 자, 보면은 셀트리온 형제들도 굉장히 강해요. 지금 셀트리온도 쉽게 안 무너지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강하고, 셀트리온 제약도 강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강하고, 한미약품도 강하고요. SK 바이오팜도 강하고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녹십자, 뭐 녹십자. 삼바. 어쨌든 지금 제약주들이 강한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뭐 네. 동국제약부터 해서 뭐 대부분의 제약주들이 지금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데 거기다가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은 지금 수제텍서부터 해서 뭐 코로나 관련주들 이쪽 애들은 뭐 상한가고 뭐 휴마시스도 무지하게 강하고 그러니까 제약주들이 엄청 강합니다 지금 상황이. 왜 강한가를 보면 일단 많이 빠졌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질렸어요 지금 물려가지고 하도 안 가니까 아무도 건들질 않아요, 그렇죠? 네. 주변에 제약주 좋다고 신규 매수하는 사람 못 봤죠? 예. 올해 2월 달서부터 계속 떨어졌어요, 제약주가. 올해 2월 달이 아니라 작년부터 떨어졌는데 올해 2월 달서부터 계속 떨어졌어요. 지금 7월 달인데. 13만 원대 물을 탔는데 그러다가 12만 원, 11만 원, 10만 원에서 9만 원대까지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저도 좀 약간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SK 바이오사이언스도 그렇지만 SK 바이오팜부터 녹십자, 뭐 한미약품, 뭐 등등의 모든 제약주들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이게 뭐 빠지는 게 뭐 그냥 5개월 빠지고 뭐 반등 주면은 그래도 뭐 참아볼 텐데 이게 1년 내내 빠지고 반등 주는 척하고 더 빠지고 다른 종목 다 올라갈 때도 안 올라가고 그렇죠? 예. 그래서 실망에 아예 그냥 쳐다도 안 봐요. 아주 징글징글해서. 우리가 그래서 하여튼간 그래서 하도 그래갖고 이 종목들이 오랜만에 강하게 움직이니까 개인 투자자 건들질 않으니까 아주 신나게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그래서 오랜만에 강하게 움직이는 게 저는 이 강세가 좀 더 이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 개인들이 안 건드려요. 그래서 지금 이 안 건드린 종목이 지금 제가 볼 때는 제약주가 그러니까 매매로서는 지금 제일 깔끔하게 수익 날 수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제약주이고요. 첫 번째가. 두 번째가 IT 같은데 이유는 가장 개인 투자자들이 되어가지고 그쪽을 보고 쳐다도 안 봅니다. 그쪽을 보고 하여튼간 그래서 하여튼 제약주하고 IT 쪽하고 이쪽이 지금 깔끔하게 움직일 것 같은데 그래서 15만 원은 올라갈 것 같으니까 또 보유하셔도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그렇다면 네. 추가 매수를 한다면은 추가 매수할 거 있으면 오늘 장중에 3% 5% 올라가서 했었어야죠. 지금 24%잖아요. 그러니까 저번에 그 선구매 우리나라에서 선구매 1,000만 주 했을 때 15만 원대까지 올라왔다 9만 원대까지 빠지니까 이게 또 그래서 좀 그러니까 뉴스에 못했죠. 따라가서 그래요. 이게 뉴스로 저는 뉴스를 웬만하면 반만 보거든요. 반은 거짓말로 봐요. 예. 그러니까 뉴스가 나오면 얘네들이 팔아먹기 위한 뉴스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뉴스에 나와도 안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거래가 실리기 시작했고 다른 제약주들이 가기 시작했으니까 지금은 이제 또다시 뭐 선구매 얘기 나오거나 아니면 그런 얘기 나오면 지금은 뉴스가 먹힐 거예요.
예. 그때는 그 세력들이 지들이 팔아먹으려고 뉴스를 내는 건데 지금은 올리기 위해서 뭔가 뉴스를 또 작업 중에 있을 거니까 지금 예. 나오는 호재 뉴스는 좀 먹힐 겁니다. 과거 뉴스는 이미 끝났으니까 그건 생각하지 마시고 예. 이제서부터는 일단 15만 원까지 반등을 좀 기다리면서 더 보유하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일단 우리 시청자님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안심을 좀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한동안 제약바이오 주가가 굉장히 지지부진한 모습 보였는데 오늘 아주 크게 시세가 나왔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이런 흐름 이어질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문자 상담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기산텔레콤에 대한 고민 남겨주셨고요. 매수가는 5,290원에 비중은 25%입니다. 기산텔레콤 오늘 흐름도 볼까요? 자, 0.76% 상승이 나왔고요. 3,315원의 종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기산텔레콤 우리 시청자님 비중도 그렇지만 매수가가 굉장히 큰데 자,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지 이정수 파트너님 한번 봐주시죠. 자, 지금 보니까 자, 매수 가격이 5,290원. 5,290원이면은 이때 사셨는지 여기서 사셨는지 그걸 알고 싶은데 뭐 지금 전화 연결이고 문자 상담이니까 만약 여기 샀다면은 올라갔을 때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안 팔고 있다라는 게 좀 무리였던 것 같고 욕심이 많았던 것 같고 여기는 떨어지는 칼날에서 이제 받으니까 원래 자리도 다 내려왔죠. 그래서 여기도 사면 안 되는 자리인데 그래서 굉장히 불안한 자리에서 공략을 하셨어요. 어쨌든 지금은 많이 빠진 상태에서 반등을 노려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거래 정지가 왜 됐었는지를 저는 이 통신장비주를 최근에 관심이 없어갖고 안 봐갖고 모르겠는데 이때 별로 좋지 않은 뉴스인지 좋은 뉴스인지 일단은 저는 요거를 지금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지금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다시 한번 더 상담을 주시면 제가 요걸 다시 말씀드릴 텐데 이제 차트적인 기술적으로 볼 때는 아주 안 좋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반등 줄 때 5,000원에서 자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손실을 요만큼 보더라도 5,000원 쪽에 반등 주면은 그냥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면 되고 지금 3,300원짜리니까 그냥 일단은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신 기산텔레콤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봤고요. 자, 어느덧 마칠 시간이 되었다라고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이야기는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 또 주말 강연회 있으시잖아요. 자, 이번 주는 토요일 날 대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에 있는데 대전에 오후 2시에 있습니다. 토요일. 오늘 시장이 굉장히 의미 있는 차트가 이쁜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오늘 떨어져도 의미 없어요. 괜찮아요. 떨어져도 요만큼 떨어지는 거는 괜찮은데 이만큼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근데 이만큼은 안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미국 시장이 한 4%, 5% 떨어진다. 그러면 오늘 우리나라 시장 올라갔던 거는 이거는 수상한 거 맞는데 이거 잘못 올라간 건데 근데 오늘 올라가는 흐름들이 이게 장난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 지금 제약주 장난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강합니다. IT 섹터도 오늘 장난으로 올라간 게 아닙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박스권 시장을 만들어 놓겠다는 얘기인데 이번 주 토요일 강연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토요일 그러니까 다음 주죠. 다음 주의 전략에 있어서 굉장히 비밀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는 계속 얘기를 않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장 좋으니까 오늘서부터 반등이 시작인데 과연 이 반등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요게 궁금하신 분들은 대전 강연회로 오시면 되고요. 아마 근처에 있는 지역에 있는 분들도 뭐 서울에 있는 분들도 내려와서 아마 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로 앞으로 이 시장에서 여러분 안 깨지려면 이 시장의 반등이 이 박스권 매매가 얼마나 될 건지 그리고 이상한 종목들 건들지 마세요. 지금 종목들 새로 재편돼 갖고 다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종목이 간다라고 보지 마시고 지금 새로운 종목들과 새로운 섹터에 뭔가 변화가 지금 생겼으니까 일단 대전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대전에서 있을 예정이고요. 시장이 오늘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는데 다음 주 전략에 대해서 굉장한 팁을 선사해 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강연에 어떻게 참여할지 궁금하신 분들 샵 0082번으로 이정수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정수 파트너의 노란톡방 링크를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이 노란톡방에서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얻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주유소 3부도 계속해서 종목 상담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02-3153-2611번 또는 2612번 전화번호 계속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 계속해서 전화로 남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